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아시나요? 이는 자신이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인데요. 최근 우리 사회가 도시화 또 현대화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어서 자기 주변을 한 번씩 둘러보고 관심을 두는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한 번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럼 오늘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안하였습니다. 날로 재미를 더해가는 일기 토론입니다. 주변에서 점점 방송이 재밌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단순한 흥미거리뿐만 아니라 유익한 법률 정보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더욱 노력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서 함께 할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쿠스틱플라워의 네. 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입니다. 네. 요즘 뭐 어떻습니까? 저 이제 완전 전문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법률 지식이 늘어날수록 제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다녀요. 네. 버릇처럼. 네. 멋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최고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사실 뭐 착한 사마리아 법은 지금 처음 사실 접한 단어고요. 네, 뭐 주변에서도 뭐 좀 아는 척 좀 하지 말라고. 나인 씨 어때요? 아니, 저도 역시 이제 무식한데 이렇게 우기냐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들만의 이제 컨셉이니까 뭐 그건 그렇고, 근데 이거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방어하기보다는 이렇게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방위와 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구조행위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통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요. 최고 씨는요? 저도 뭐 일단 제가 그 단어 자체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 지금 말씀하셨던 뭐 약간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뭐 공감대는 사실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나인 씨랑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오늘은 사마리아인의 법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 네. A는 늦은 시간 혼자 골목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렸고 A는 급히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여성이 괴한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A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괴한을 거짓하였습니다. A와 괴한이 싸우는 도중 여성은 도망쳤고 괴한은 A에게 맞아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괴한은 A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A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자,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타인을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요. 또 폭력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고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조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이기 때문에 전혀 이 A씨에게는 잘못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 씨 어떻습니까? 저는 뭐 1회부터 제가 계속 뭐 말씀을 계속 이 부분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어찌 됐건 폭력은 저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네. 두 분이 한번 열띤 토론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폭력을 이 사람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인데 폭력을 썼으면 이 사람한테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말리러 온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폭력을 썼다는 거 뭐냐면 불가피했다.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뭐 제가 뭐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여자가 뭔가 피해를 당하고 있었을 때 물론 여자를 끌어당겼겠죠. 당기면서 내 뒤로 여자를 옮기겠죠. 네. 옮겨놓고 괜찮으시냐 진정을 시키고 다음에 이 남자한테 물어보겠죠. 뭐 때문에 그러냐. 뭔가 얘기가 오고 가겠죠. 네. 그러다가 뭐 정말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면 저는 잡아놓겠죠. 때리진 않아요. 잡아놓고 봐봐, 그러니까 그게 여자분한테 신고를 하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인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는 이미 도망갔어. 이 상황은. 네. 본인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매너남이에요. 맞지만 때리는 아, 폭력은 혹시 그거 안 되죠.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무서울까봐 여자 뒤에다 숨기고 거예요. 여자가 있다고 안 무서워요? 아니, 둘이니까. 에이. 2대1이니까 뭐 그런 생각하는 것 여자가 같아요. 약자인데. 아니 그래도 둘이니까. 에이. 왜 뒤에다 숨겼을까? 안 보려고. 막 이 지문 봤을 때 멀리 도망시키잖아요. 이게 진짜 남자인 것 같아. 자, 우리 최고 씨는 여자를 뒤에 숨겨? 든든해요? 든든한 생겼어요. 네. 든든하진 않아요. 자, 하지만 보세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불가피했냐면 그렇게 도망을 시켜놓고 보내고 이 남자하고의 싸움이 몸싸움이 불가피했다. 도망갈 의지가 없어. 이 정도로 해서 여자를 대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갈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몸싸움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다친 거지. 처음부터 와! 여자 괴롭혀! 와! 도망가세요! 빠바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여자를 뒤에 숨기는 사람인데 저가요? 아니, 그거는 보호를 하는 거죠. 아니, 숨기는, 에이. 그게 보호가 됩니까? 표현을 너무 잘못하시네. 아, 내가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했나? 그럼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주관적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그 발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요? 일단은 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네. 이 남자가 도망갈 의지도 없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서 오히려 더 떳떳해하고 있다. 이거죠. 너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런 시비가 붙은 그 과정 안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오히려 역시나 달려갔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싸움을 잘해. 근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 사실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게야?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도 사실 그것도 문제죠. 근데 오지랖이 넘지 않고서는 그런 모범심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오지랖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범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시잖아요. 요즘 사회에 사실 그렇게 뭐 사실 나 몰라라 하는 게 사실 많잖아요. 경우가. 아 근데 이거 아시죠? 아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누가 물에 빠졌는데 구하긴 했는데 심폐소생하고 네. 그거 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잘못했다가 만약 죽으면 그게 살려준 사람의 몫이 됩니다.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지고 해도 누구 하나 보질 않아요. 그럼 몇 분 정도 지나 사람들이 한 3, 4, 5 모여야 그때 신고해. 이게 우리나라 이게 사람들이 심리예요. 이게 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럼요. 지금 이 사연에서 나왔듯이 이 남자가 했던 행동은 정말 모범시민이에요. 1등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한 짓이에요. 이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폭력을 썼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왜
그 나쁜 사람을 왜 이렇게 옹호하는 겁니까? 나쁜 사람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맞았다고 그 치료비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아픈데 다쳤잖아 이 사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이 사람이 다쳐요. 6주가 나왔어요. 6주가. 자, 좋아. 그냥 내가 치료비 줄게. 네. 그 사람 집어넣읍시다. 치료비가 문제인 거야 지금? 네. 최고 씨는? 네. 제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 단순한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 너무 단순하신 거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문제인데. 이 사람이 손해를 당신도 문제야 지금 내가 볼 때. 아니, 당신 문제라니까? 제가요? 사람을 여자를 뒤에를 숨겨놓고 그걸 맞대가려고 하질 않나? 지금 치료비만 주면 이 사람 넣어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 누구 얘기라는 거야 지금? 숨겨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보호를 하는 아니 거지. 혼자 있기 무서워서 뒤에다 숨겨놓는다는 에이. 얘기 아닙니까? 무슨 발언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 아니 아무 생각해도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최고 씨 얼굴이 딱 떠올라 너무 웃긴데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죠. 아니 그런 상황을 네. 저는 물론 안 만들죠. 안 만드는데 아니 아까 본인 입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저 하겠다고 얘기하지 같으면 네. 여자분을 이렇게 뒤에다 두는 게 네, 두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 뭡니까? 구경하려고? 그럼요. 자 혹시나 네. 제가 지금 뭐 이 사례처럼 제가 여자분을 보냈어요. 네. 보내고 나서 이 사람 그 악의 무리를 제가 해서 전치 6주 상해를 입혔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청구를 해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여자분 때문에 사실 도와주려고 한 거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이 여자분이 도망을 갔으면 저는 어떻게 내세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니, 당연히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런 것도 저는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회가 각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최고 씨도 말하면서 아까 제가 예를 맞아요. 들었던 것처럼 네.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그 심리가 네. 정신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만약에 그럼 사람들을 구하려면 최고 씨 말대로 한다면 뭐 경찰을 불러? 뭐 경찰을 불러? 사람들을 불러? 네. 언제 그런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위기가 딱 닥쳤는데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제가 그 어떤 좀 유사 사이트인데 제가 좀 예전에 좀 재밌게 봤던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걸 예를 듭시다. 다른 예였지만 네. 위기에 처했을 때 얘기였지만 이렇게 여자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자, 이 사람이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찾기 위해서 그 상황에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당하고 있어. 여자한테 당하고 있어. 여자가 당하고 있어. 남자가 갔어요. 당신 뭐 하는 겁니까? 하고선 여자한테 물어봐. 왜냐면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저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까요? 예, 당연히 하겠죠. 자, 이러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봐봐. 핸드폰으로 제가 이거 한번 녹취하겠습니다. 만약에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증거라도 남기려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데 나중에 이렇게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만약 녹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목소리 들리겠지. 자,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험한 상태세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 그 상황,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남자는 그 여자를 가해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저 지금 도와드립니다. 분명히 도와드립니다. 아니.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누구고, 당신 누구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막 들어. 그 와중에 이름이 뭐예요? 뭐 김미숙 씨? 죄송합니다. 김미숙 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분명히 나중에는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까지 다 듣고 나서, 자, 이제 시작해볼까? 몸도 풀고, 이제, 응?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 내가 빠져나갈 그 신변을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 그게 실화예요? 아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만약 그게 나중에 후일이 무서워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걸 하면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 최고 씨 말한 것처럼 증거가 없으면. 맞긴 해요. 억울하게 하겠지만 저 같으면 무조건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 저도 도와주긴 해요. 도와주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냥 치료비만 주고서 얘는 이 사람은 넣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까 그랬는데? 제가 그렇다는 건 제가 만약에 이런 그렇다고 상황이었으면 하잖아요. 저는 치료비는 안 받아도 돼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 내 편 들은 거야 이제. 그렇게 되시네요 지금. 치료비가 필요 없다고. 나인 씨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저였으면 네. 그런 하등의 뭐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본인이 가해자인데 아니 왔다 갔다 해. 어때 지분을 다시 모실래 아니면 아, 예. 제가 아까 너무 이렇게 열변을 통하니까 제 말이 넘어오신 것 같긴 한데
제 말이 맞는 거 같죠? 잠깐에 머릿속에 혼돈이 왔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의적으로도 그 여자가 도망갔으면 다시 와야죠. 와야 되는 게, 근데 그 여자는 어디 간 거야, 근데? 도망버렸으면 나중에 모르죠. 해결됐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서운하긴 하네, 남자 입장에서. 자, 제가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릴게요. 자, 이미 벌어진 일은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갔고, 네. 여자를 일단은 보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증인은 없지만, 그 남자를, 이렇게 제압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사이에 여자를 보냈고, 돌려보냈고, 그 사이에 그 남자가 포기할 마음이 없는 의지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몸싸움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다. 거기에 대한 치료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모범시민한테는 오히려 더 공을 더 치하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도 결론을 내릴게요. 네. 물론 그 사람이 도와주는 의도는 정말 좋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방법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폭력을 안 쓰고도 이 사람을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면 뭐 경찰이라든지 충분히 인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건 경찰이 판단하는 거고, 사실 심판도 뭐 법이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폭력을 안 쓰고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던 상황인데 굳이 폭력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니까, 저는 뭐 그 폭력에 있어서 만약에 손해배상이 들어간 거면 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이건 둘이 열릴 필요가 없어요. 네.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고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행패를 부린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또는 흉기를 가지고 여자를 위협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그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때리거나 해서 진치욕조 상해를 입혔다. 이럴 경우 어떨까요? 일단 뭐 그거는 정당방위가 사실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사례처럼 보면 이제 그 여자가 있냐 없냐 사실 그 차이 때문에 여자가 있다면은 저는 정당방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인 씨한테 물어볼게요. 네. 혹시 행패를 부른 사람이 그냥 뭐 이름이나 부르고 하면서 뭐 여자를 놀리는 정도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가서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전치욕죄에 상해를 입혔다면 어떨까요? 그 여자가 굉장히 이뻤나 보죠? 왜 이렇게 때리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당방위 해야 되지 않는다. 만일에 또 두 분 한 다음 물어볼게요. 어린 아이의 싸움이었다면 어떨까요? 어린 아이끼리 싸움이었다면 말릴 의무는 있을 것 같아요. 어른으로서. 말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마리아인의 법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런 때문에 의무는 있을 것 같아요. 애한테 때리는 애한테 상처를 입혔다면 어떨까요? 맞은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문제가 또 있네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 예를 들어 요즘 그 중고등학생이 또 중고등학생 여학생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럴 때 어떨까요? 애들 일인데 하긴 그래도 어차피 고위 최고시 어때요? 일단 뭐 보호할 의무는 사실 있죠. 뭐 있긴 있는데 저는 안 그렇지만 요즘 고등학생들이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사람들은 쉽게 나서지 못하지 않을까. 나서지 못하는데 네. 나서는 거를 비난해야 될까요? 아니, 비난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건 뭐 당연히 그렇죠. 나서야죠. 나서서 어른으로서. 했는데 걔가 뭐 대들어가지고 만일에 뭐 전치 육주의 상해가 그거까지는 안 되죠. 네, 그렇게 전치 육주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네, 폭행은 안 되고 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공권적으로. 다들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우선 이 사건은 뭐 여자가 그런 그 행패를 당했다는 전제에서 우선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당방위라는 것은 자기 또는
자기 법익뿐만 아니라 나를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때 정당 방해하는 것만 방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침해의 경우에는 방해해주는 것, 그것도 정당방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한테 행패를 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흉기를 들고 위해를 가하고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그 사람을 때려서 방해를 한다면은 무죄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아까 정당방위도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걸 과잉방위라고 그러는데, 과잉방위의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서 형을 감경할 수 있거나 또는 뭐 면제할 수도 있어요. 면제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흥분돼서 얘가 뭐 뭘 들긴 들었는데 실제 들기는 종이 몽댕이를 들었는데, 종이 뭉치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어두운 데서 잘 모르고 보니까 몽둥이로 보여진다. 그래서 공포, 경악, 흥분된 상태에서 좀 당황해서 과잉방해를 했을 때에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하지 않게도 해요. 그래서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그거를 그런 경우는 정당방위라기보다는 비난할 수 없다. 두 가지 범죄라는 게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 있고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그러는데, 행위를 하는 게 있고, 행위 중에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없어. 근데 이제 과잉방위 했을 경우는 위법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지기 곤란하다. 책임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처벌 안 하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스리는데.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이제 입증의 문제는 요즘 뭐 각 그 도시나 뭐 각 골목마다 일시비도 많고 해가지고 여자가 무슨 거기에서 황급하게 뛰어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든지 그 시점에 그렇게 하면 입증을 해서 이 여자에게 행패를 부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뭐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안에 따라서는 애인끼리 서로 장난하는데 그게 무슨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오상방위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실제로는 위해를 가하면서 나 우리 애인 사이에요. 왜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일에. 라고 하는 그 행패 부리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여자는 아니라고 그러고, 남자는 애인 사이라고 그러고,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도 있네. 뭐, 당사자들이 현장에 잘 판단해야 되겠죠. 판단하고, 방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너무 심하게 다루면 결국 정당방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법대로 합시다 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강릉입니다. 법대로 합시다를 보면 요즘 참 재미도 있고 실감나는 것 같은데 두 분 토론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재가 또 이 영화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또 친근해지고 영화하고 또 친근해지고 법률하고도 좀 친근해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아주 좀 유익합니다. 최고 씨 저도 뭐 마찬가지로 덕분에 영화도 한 번 더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뭐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어서. 저도 그 영화 뭐 무심코 지나간 영화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거기에 숨어 있는 법률 문제를 한번 뒤집어 보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한번 뒤집어서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뭐 맛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네. 예술가들은 싫어하겠지만은 현실 응? 현실에서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네, 문제죠. 이거 영화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더욱 재미도 있고 우리가 한 번 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영화가 준비되어 있는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시를 위협하는 열차 폭탄 테러 사건 해결을 위해 호출된 콜터 대위. 콜터 대위는 이미 아프간에서 헬기 사고로 전사한 상태였습니다. 뇌의 일부만 살아있던 콜터 대위는 테러를 막기 위해 발명 중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속해 기차 테러를 막고 범인을 잡아야 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이 임무가 성공해야만 6시간 뒤로 예고된 시카고의 대형 폭탄 테러를 막을 수 있는데요. 콜터 대위는 모든 직감을 이용해 사건의 단서와 용의자를 찾아내고 테러를 막아야 합니다. 과연 콜터 대위는 폭탄 테러로부터 시카고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스 코드에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럼 이번 주 토론 주제입니다. 과연 전쟁 전사자의 신체 일부를 가족의 동의 없이 정의로운 일에 사용한 정부기관은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네. 자, 영화 내용 잘 봤죠? 네, 네, 외연해요. 그래 뭐 의견 어떻습니까? 최고씨 어때요? 저는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한 국가라는 데서 이렇게 개인한테 뭐 희생을 사실 강요한다는 건 좀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나이셨죠? 일단 영화 속 입장만 일단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이제 한 사람을 희생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희생 정도는 정부에서도 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요. 다 일리가 있는 저도 아직까지 결론을 잘 못 내리겠네요. 왜요? 왜요? 네. 그럼 오늘 토론 시작해 보시죠. 네. 네. 자, 이제 프로그램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네. 글로벌화 됐어요. 참 보여주시네요. 참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던 네, 영화인데, 맞아요. 야, 이것도 되게 난해한 소재입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 콜터데이가 일단 군인이신 분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파병을 가면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군인이라는 신분은 네. 전쟁을 하다 이제 죽으면 명예로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제 몰래 이제 비밀리에 만들었던 그런 조직기관들이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사람의 뇌에 이제 심어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래에 일어날 그 범죄라든가 테러에 대해서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죽었지만 군인의 신분이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죽어서도 생겼다. 오히려 더 명예로웠다. 그리고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였다. 유가족한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볼 땐 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어쨌든 이 사람 콜터데이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죽은 상태고 이 유가족들은 지금 시신도 못 찾고 있는 상태예요. 시신을 왜냐하면 정부에서 숨겼기 때문에 예, 시신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뇌를 이용해서 다시 앞으로 일어나는 범죄들을 예방을 한다는 건 물론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국가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죽은 사람을 저는 2번 죽인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뇌사자잖아요. 뇌사자. 일단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2번 죽였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오히려 그 한 사람으로서 수만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됐던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현실화됐다. 영화 속에서는.
이건 오히려 본인이 더 만약에 느낌이라는 게 있으면 그 상황에서 느낌이라는 게 있으면 오히려 본인도 명예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영화상으로도 굉장히 전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이건. 근데 뭐 계속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봐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나인 씨 말씀대로 뭐 군인의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뭐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뭐 나인 씨도 갔다 오셨고 그럼요. 방위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옛날에 갔다 오셨네? 2년 네, 26개월이면? 저는 나이가 좀 있으시네? 군번이 좀 돼요. 나이가 있으시구나. 네. 뭐 어려 보이긴 하지만 누가요? 어쨌든 일단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예, 보면 물론 나라를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 콜터데이라는 사람이 너무 필요해서 그렇죠. 이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정말 필요하다면 이 범죄를 정말 막고 싶으면 그만큼 그 국가에서 힘을 키워서 굳이 이 사람을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한편으로는 또 갖고 있거든요. 일단 딱 맞는 사람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판단했고, 그 기관에서도 판단했고, 일단 이용을 했을 때 이 컬터데이가 이제 깨어나잖아요. 깨어났을 때 그 캡슐 안에서 네. 대화를 합니다. 몇 번을 죽이고 또 죽고 합니다. 그 상황을 현실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체념을 합니다. 자, 본인이 알게 돼요. 이제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본인이 아버지한테 사과를 못했다는 거. 이제 이런 좀 안타까운 좀 게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안에서 찾던 여자 크리스티나인가요? 하여튼 그 여자 있어요. 그 여자한테 좀 연민이 생겨요.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매듭을 짓기 위해서 본인이 요청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해줘. 본인 스스로. 이제는 체념했어요. 아,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구나, 지금. 이제 본인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본인이. 제가 볼 땐, 이건 이제는 결론 내린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있는 이 콜터 데이에 한해서는 명예롭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 됐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런 일들이 만약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최고 씨 말대로, 유가족들은 어떻게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좀 그게 좀 곤란하긴 해요. 근데 지금 영화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근데,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 저는 한편으로 가족의 입장에서, 아니, 남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시체를 못 찾아. 시체를 국가에서 은닉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체 유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윤리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소가 희생을 하고 대를 위해서 이게 당연한 게 법칙 아닙니까? 맞죠? 물론 뭐 그게 당연하진 않죠. 때로는 그게 더 나쁜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가 사실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그러니까 소를 희생하면서 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긴 하죠. 네, 좋은 거예요. 좋은 하지만 건데 제가 중요한 건 드리고 뭐냐면, 싶은 중요한 건 뭐냐면 윤리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일단 영화 속에서도 일단은 그 유가족들이 모릅니다. 몰라요. 상황 자체를 몰라요. 은닉한 것도 뭐 유기한 것도 몰라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됐다. 예?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헌신하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그 대위는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 상황도 본인이 그 군인이라는 것도 알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더 뿌듯한 일이 아닌가 본인 생각할 때도. 제가 볼 때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국가에서는 뭐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일단 한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그 정도의 희생을 요구했을 때 이제 본인도 알게 됐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꼈을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희생할 만하다. 자, 이게 개인이나 일반적인 이제 개인이나 뭐 회사나 뭐 이런 기업이나 그러니까 다른 의도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한 희생자를 두고선 그 사람을 두고선 이렇게 이용을 한다. 굉장히 범죄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정부에서 나라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 한 사람을 희생을 하면서 수만 명, 수천 명,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충분히 강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뭐 한 사람에게 희생을 강조한다는 건 그거는 사실 국가에서 강요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 사람을 희생을 시켜서 10,000명이 살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무슨 또 일이 있을 때 10,000명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죽여. 이게 계속 반복되면 저는 이건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희생을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이 한 사람을.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저희끼리 사실 여쭤봐야죠.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시죠. 참 좋은 영화인데 참 난해한 영화네요. 그죠? 주제가 좀 난해했구나. 그죠? 결론은 변호사님이 내려주실 겁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최고 씨한테 물어보겠는데, 혹시 이 사람의 뇌가 아닌 어떤 다른 육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영혼은 없어졌는데 육체가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육체가 예를 들어 뭐 상반신이 이용할 수 있었다. 이래가지고 강인한 체력을 근육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했다. 영혼은 다른 뭐 기계적인 머리를 컴퓨터를 써서 뭐 그런 영화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저는 뭐 이 영화랑 사실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육신을 사용해서 어떤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나인 씨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나인 씨는 그러면 이 뇌를 다른 사람에게 만일에 심어서 계속 살게 한다.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과학자다. 과학자는 다른 육신은 다 이렇게 못 쓰게 됐어. 뇌만 이렇게 살아있어. 그 뇌가 얼마나 중요한, 그 뇌를 다른 육신에다가 이식을 해서 계속 돌아다니는군요. 계속 과학적인 발명을 하도록 하고 이걸 하면 그거 어떨까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일은 저는 좀 반대고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가에서 이런 과학자는 계속해서 뇌를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명하고 뭐 개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용한다. 이럴 때면 본인이 죽기 전에 허락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만일에 이게 사망한 사체는 사람은 아니야. 물건이야. 물건을 이용한 물건 중에 특수한 물건이야. 그런 물건을 함부로 이용할 때는 이런 범죄로 취급될 소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망설을 취한다 하더라도 크다란 법률 위반이냐 작은 법률 위반이냐 하는 걸 떠나서라도 범법 행위인 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다만 아까
나인 씨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런 커다란 테러 문제가 있고 또 뭐 이런 인류를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이런 입장에 처했을 때는 국가가 뭐 산 사람도 동원하잖아요. 군인들 전장터에 나가게 하고 대테러 정책 뭐 특공대 투입하고 하는데 돌아가실 것이 명백한 분의 뇌를 이용한다 한들 그게 무슨 그렇게 엄하게 처벌해야 될 거냐. 만약 이러한 기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지금 군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투입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그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라고 뭐 앞으로 총이 막 날아오는데도 이제 전진하라고 그럴 때 그게 위법이 아니듯이 이런 경우에는 만일에 뭐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이면 입법으로 아마 해결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입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행법 하에서는 사체 등 오욕 범죄가 될 수가 있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최고시가 약간 정답에 더 가까운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현실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열띤 토론, 또 진지한 토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잠시 후 기초법률 지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초법률 지식 팁을 드리는 변호사 하강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 중에 정확한 법률 용어, 법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지급명령이란 용어나 또 제도, 소액심판이란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급명령이란 소위 민사소송법상 독촉 절차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금전 또는 그 밖에 대체물, 예를 들어 육아증권, 뭐 쌀 이런 과 같이 육아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쌀 한 말 내지는 뭐 육아증권 예를 들어 얼마짜리 몇 장 이런 식으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주로 뭐 금전 지급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그 서면으로만 심사를 해서 지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소액 사건 심판에 관한 법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 등 대체물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는 건데요. 다만 이것은 금액이 현재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지만 소액사건 심판은 실제로 법정에서 당사자가 나가서 재판을 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은 서류만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 즉 그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에는 송달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소가 불명이라든지 최후 주소지에 송달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해서 즉 다시 말하면 법원의 게시판에 소송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고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증거 없이 재판하는 것인데 반해서 소액사건 심판은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강룡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의견 및 질문을 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연합 여론조사 84.9% 전자파 건강 우려. 국민 5명 중 4명 전자파 환경오염물질 지정해야. 문제 전자파 만약 내 잠자리에서 나온다면 찌뿌둥한 게 영. 늘 찜찜한 게. 전자파 걱정 없이 자고 싶어요. 이제 전자파 걱정 확실히 덜었습니다.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코의 2014년 최신 보일러 매트. 전기열선 없이 온수관을 깔아놓은 온수 난방 방식에 모터가 없어 소음이 거의 없는 자연 순환식. 거기다가 마이콘 방식으로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서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3가지 강점을 모두 갖춘 온수 매트. 세코 헬스드림 온수 매트. 전자파 걱정 끝. 전기요금 걱정 끝. 소음 걱정도 끝. 우리 집 보일러처럼 온수가 돌면서 후끈후끈 빠른 순환, 강력 순환. 트는 순간 매트 전체가 뜨끈뜨끈. 전자파 걱정 없는 EMF 전자기장 환경인증 획득. 밤새도록 아이도 엄마도 아빠도 연로하신 부모님도 세코에서 전자파 걱정 없이 편안한 수면. 전기요금 걱정도 싹 지워버리세요. 전기 먹는 모터 없이 순간 가열 가압 방식 PTC 히터. 거기다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전기 공급을 줄이는 디지털 마이콘 방식에 재료 아끼지 않고 두툼하게 10중 구조로 열을 보관해 3중으로 난방비 절감 효과. 혹시 얇고 허술한 온수 매트 한두 푼도 아닌데 속상하셨습니까? 건강 참숯 합침까지 더한 총 10중 구조로 속이 꽉 찬 온수 매트. 무동력 자연 순환으로 소음 없이 조용조용. 온수 통로를 옆으로 설계한 발명 특허 기술로 막힘 걱정 NO! 자동차를 끌어도 끊어지지 않는 탄탄한 온수관. 온수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한 박음질. 한쪽에 몰릴 일이 없고 간격도 일정해 고른 난방. 조절기 연결 부분을 원터치로 사용하여 설치도 너무나 쉽습니다. 잘 닦이는 원단 사용. 물 세탁도 가능하니 깨끗하게. 잠자리가 건강해야 하루하루 즐겁고 편안한. 전자파, 전기료, 소음 걱정 없이 주무시면서 평생 AS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온수 매트는 꼭 세코를 확인하세요. 최성훈의 헬스드림 온수 매트 기적적 폭탄 선언. 29만 8천원, 25만 8천원 모두 아닙니다. 넉넉한 퀸 사이즈 한 달 6만 6천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자파 걱정 없이 푹 주무세요. 요즘 다들 온수 매트 하는데 온수 매트 품질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전자파 걱정 없도록 EMF 확실히 받았고요. 전기 먹는 모터 없이도 힘있게 돌아가는 PTC 히터를 채택했습니다.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도 뜨끈뜨끈. 이게 다 기술력을 갖춘 세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에 단열재를 썼고요. 호스를 일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꼼꼼히 박음질을 하고 다시 에어롤 솜을 쫙 깔아서 두툼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총 10중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속이 꽉 찼습니다. 마이콘 방식이라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은 알아서 멈췄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다시 작동하는 식으로 알아서 전기를 아껴줍니다. 전자파 걱정 없는 세코, 전기 요금 걱정도 적은 세코. 이제 세코 온수 매트로 꼭 바꾸십시오. 겨울철 이상한파 2010년부터 매년 반복. 올겨울 초반부터 한파 기승. 전자파 걱정 끝. 전기요금 걱정 끝. 소음 걱정도 끝. 최성훈의 헬스드림 온수매트. 강점 하나. 전자파 걱정 없는 온수 자연 순환 방식. 아직도 전기열선 위에서 주무십니까? 우리 집 보일러처럼 온수가 돌면서 후끈후끈 빠른 순환, 강력 순환. 트는 순간 매트 전체가 뜨끈뜨끈. 전자파 걱정 없는 EMF 전자기장 환경인증 획득.
집 보일러처럼 온수로 난방하니까 전자파 걱정도 없고 난방비도 줄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강점 둘. 전기 적게 먹는 PTC 히터와 디지털 마이크. 전기 먹는 모터 없이 순간 가열 가압 방식 PTC 히터. 거기다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전기 공급을 줄이는 디지털 마이콘 방식에 재료 아끼지 않고 두툼하게 10중 구조로 열을 보관해 3중으로 난방비 절감 효과. 집에 가전제품도 많아서 전기요금이 늘 신경 쓰이거든요. 전기도 적게 먹으니까 난방비 걱정 많이 줄었어요. 강점 셋. 두툼한 배터리스형 안전한 품질. 온수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한 파금질. 한쪽에 몰릴 일이 없고 간격도 일정해 고른 난방. 무동력 자연 순환으로 소음 없이 조용조용. 건강 참숯 합침까지 더한 총 10종 구조로 속이 꽉 찬 온수매트. 자동차를 끌어도 끊어지지 않는 탄탄한 온수관. 거기다 물이 부족하면 알아서 알려주고 24시간 자동 전원 차단. 영하로 뚝 떨어져도 얼지 않는 동파 방지 기능. 바이메탈 기울임 감지 등 7종 안전장치로 안심 또 안심. 조절기 연결 부분을 원터치로 사용하여 설치도 너무나 쉽습니다. 세균 걱정, 냄새 걱정 덜어주는 항균 탈취 효과까지 더.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품.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세계 발명 전시의 수상업체. 국내 특허 청장상을 비롯 엄청난 수상 이력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코. 세코에서 평생 AS도 보장.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자파 걱정 없이 푹 주무세요. 저도 전기열선 매트를 썼었는데요. 자고 나면은 항상 찌부둥한 기분이 들고 전기열선 위에서 밤새도록 잔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전자파 걱정 덜어주는 온수매트. 매일 자는 잠자리라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 피곤해하는 40, 50대 일하는 가장들. 집에서 잠만큼은 개운하게 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기요금 적게 들고 소음도 적고 동파 반지에 7중 안전장치까지 꼼꼼하게 만든 제품. 역시 세코는 다르죠? 저 최상훈이 추천하는 세코. 올해부터는 전자파 걱정 없이 세코 온수매트에서 하나 한 잠 주무세요. 최상훈의 헬스트림 온수매트. 품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10종 구조의 어마어마한 두께 차이. 호스 하나하나 꼼꼼한 파금질로 호스 이탈 방지. 트는 순간 뜨끈뜨끈한 온수가 펄펄. 최상훈의 헬스드림 온수매트. 기적적 폭탄 선언. 29만 8천원, 25만 8천원 모두 아닙니다. 넉넉한 퀸 사이즈 한 달 6만 6천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자파 걱정 없이 푹 주무세요.